프랜차이즈의 매출 정보는 내가 구글을 찾아서 했는데 대략적인 것이지 그것이 진실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저도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식당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분식점을 하든지 치킨을 하든지 피자집을 하든지 한식을 하든지 중식 일식을 하든지 그 매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좀 감안을 해서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사에서 이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여기는 구글이에요. 구글에서 찾아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매출을 정확히 자신이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 저는 어떤 이익관계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대략적으로 이런 가맹점들이 이렇게 있고 매출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구나.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드리는 비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데는 가맹점 수 많거나 오랫동안 유지한 데는 신뢰할만 하나 창업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인건비 많은 데는 100% 실패해요. 동네 장사도 실패고 해서 제일 좋은 것은 매장의 입지인데요.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맹점의 매출액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으나 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식당을 우리 건물에서 했는데도 그 정도 매출은 안 나왔어요. 수불갈비를 20년 전에 했는데도 매출을 그때는 단가가 좀 적었죠. 단가가 좀 적었는데 물가가 쌌다 보니까 한 달 매출을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장사도 잘 되고 두 테이블 기본이었어요. 이번에는 주변에 오피스가 많아가지고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저녁에도 회식이 많았어요. 지금 회식 문화가 좀 줄어들었고 9시면 손님 딱 끊어지는데요. 이걸 가지고 큰 돈 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엔 자기가 그래서 외연을 확대를 어떤 식당을 한다 그러면 만들어서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온라인으로 팔든지 그것을 실험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주변 친척들이나 지인들의 판매로 포장을 해가 국물 요리들에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맥을 통해서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 1인 가구가 많으니까 포장 판매 된다고 하시면 추가로 포장해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사업을 생각하셔야지 근근히 먹고 사는 거는 그 정도는 될 거예요. 부부끼리 하면은. 하지만 어떻게 많은 돈을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 자영업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치를 많이 갖고 계시면 투입되는 비용 대해서 좀 힘들고 망하기가 오히려 되게 쉬워요.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됐든 이거든 망하기가 되게 쉽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왜 프랜차이즈 하려면 생존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드리는 비용 대비해서 그 돈을 몇 억씩 투입해 갖고 다시 뽑아내려면 그렇죠.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 한 달에 500 가져오기 힘들어요. 200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 현실이 커피점을 좀 하시더라도 그러면 내가 2억 몇천 원을 들어가지고 몇 억을 들여가지고 가맹점에 뽑아내려면 생활이 곤란하십니다. 그래서 되게 실망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아예 기대를 갖지 말고 자기가 부부끼리 해서 망하지 않는 게 첫 번째고 망하지 않는 게 두 번째고 망하지 않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비용에서 생존이 가능한 거 그 다음에 경험을 쌓고 나서 크게 하셔도 나쁘지 않다. 저는 직접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하러 가맹점 듣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동네 장사는 안 된다. 입지가 좋아서 유동인구가 부장이 돼야 된다. 거기다 더해서 자기가 사업을 꿈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포장을 해서 국물 요리가 됐든 어떤 포장을 해서 거기다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것 또는 주변 친척들이나 이것도 수가 많으면 괜찮잖아요. 지인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 판매 1인 가구만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포장해서 식사를 국물 요리 같은 거 판매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가맹점 간편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차별화가 돼야 되겠죠. 예, 그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거는 절대 필패다. 가맹점에서 여러분들이 투입되는 대비용 몇 억씩 들여갖고 뽑아올 수 있겠냐?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있는 뭐 퇴직금 좀 남은 돈 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대부분 망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 대비해서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비용이 들어서 보증금은 나중에 다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만 안 들면 인건비 들면 다 망해요. 절대. 그래서 요새 자영업이 피해 점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요리를 연구해서 어떤 많은 품목을 하면 망해요. 한두 가지 해가지고 제일 좋은 게 닭곰탕 같은 거죠. 닭곰탕, 설렁탕 이런 게 한두 가지 품목으로 해서 이렇게 승부 볼 수 있는 거. 반찬 수는 3개 넘지 말아야 됩니다. 한식 같은 거는 국물 요리는 그냥 끓여가지고 하고 여름에는 상할 수가 있으니까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그걸 추가로 배출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수육 같은 거는 삶아서 그냥 내면 되니까 기본 국물 요리가 한국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저거 많이 다 하다 보면 아플 때는 누가 합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간편식 사다 끓여가지고 추가로 좀 넣어서 이렇게 하셔도 전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자기가 사업을 꿈꾸시고 외연을 확대하는 방향, 온라인 매출, 주변 지인들에게서 바르면 그게 더 알차다. 그래서 드리는 비용은 임대료가 한 달에 뭐 2천, 3천 들더라도 한 달이 아니라 임대료가 아니라 저기 보증금이 5천이라도 5천이면 꽤 큰 데죠. 보통 기본은 한 3천 정도, 2천 정도 할 텐데 작은 데는 얼마 안 돼요. 작은 데는 1,000만 원이나 되나? 천몇백만 원 되면 보증금은 보증금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손해 나면 그냥 끌어주고 좀 월세가 기본은 한 200은 되지 않겠어요? 기본 200은 100몇십만 원들은 작은 데고 기본 200 들 거를 생각해서 내가 망해도 한 달에 1년에 2천 몇백만 원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온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이게 망해도 1,000만 원 이렇게 2천만 원이면 그 정도면 집안을 말아먹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세요. 경험도 쌓기 전에 프랜차이즈 몇 억씩 투입을 해가지고 하고 하루에 한 달에 200 가져오기 힘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빼고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답니다. 그래서 뭐 1,000만 원씩 벌 것 같아도 이게 쉬운 줄 아세요? 한 달에 200 갖고 오기 힘들다. 그럼 내가 왕창 돈 들여서 한 달에 내가 500을 가져온다래도 1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500 가져오면 프랜차이즈 대성공이에요. 6배에 6천만 원이면 내가 그것을 뽑으려면 그래서 이렇게 2억을 뽑으려면 6천만 원에 638이에요. 3년 이상 걸려야 돼요. 그럼 생활은 뭘로 해요? 그렇죠? 2억에서 3억이면 생활 뭘로 합니까? 500만 원 매출 수익을 얻으려면 진짜 잘 되는 식당이에요. 제가 식당을 해봐서 알아요. 우리 집 건물에서 밑에서 식당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고 되는 매주고 인건비 많이 들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라고 자영업 요새 다 망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실험 삼아서 자기가 조그만 데서 20평이면 둘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부부끼리 아니면 자기 가족한테 부탁해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하세요. 인건비 많이 들면 절대 망한답니다. 간편식 사다 끓여도 괜찮으니 연구해서 온라인 확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접근을 하시는 게 더 낫다. 반찬은 정 안 되면 자기 만들기 힘들면 몸 아프다 그러면 다른 데서 사서 한두 가지를 공급하셔도 상관없어요. 싸게 만들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월급 참모를 들려면 기본이 200 몇십만 원, 300 드는데 그게 앞으로 남고 뒤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을 좀 맛있는 데 구해서 시장 반찬은 뭐 어때요? 오토바이로 배달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한 2군데, 3군데 해서 여러 군데 반찬 전문점 해갖고 계약 맺어서 하루 반찬 3가지 넣으면 안 돼요. 망합니다. 한식당. 그래서 찬물을 따로 둬야 돼요. 이게 판 만드는 거. 맛없으면 그것도 안 나오는 날도 골치 아프고 이 사람 구하려면 힘들고 안 나오면 장사 올 수도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은 그 사람 때 애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라고 다시 한번 프랜차이즈 가면 좀 꼭 들 필요 있나라는 생각.
한 달에 500 가져오면 대성공인데 순이익을 대성공이에요. 못 가져옵니다. 절대. 커피 전문을 하더라도 1년에 6천만 원이면 2억을 내가 3억을 갖다가 그래서 이렇게 비용 들면 3년 걸려요. 3년 그 비용 뽑아내려면 장사가 대부분 망합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고. 가맹점 프랜차이즈에서 매출 얼마나 그래도 그게 내가 장사 못해서 이렇게 망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들이는 비용 해서 굉장히 종업원들 월급을 못 주면 여러분들 빚내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식당 해본 사람으로서 이 부분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목돈이 나가고요. 월급을 꼬박꼬박 줘야 돼서 다른 돈은 속상합니다. 그 마음고생 굉장히 하실 거예요. 식당 같은 거 함부로 했다가. 그래서 외연 확대가 안 된다면 이게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거나 주변 지인들이나 주인들도 뭐 많으면 좋죠. 교회도 한 편씩 팔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죠. 얼마든지 뭐 자기 지인들의 친척들도 있고 그러면 만나서 아름아름해서 팔거나 1인 가구도 많이 1인 가구형 포장 판매를 포장 기계를 사서 국물이다 그러면 딱 포장하고 그냥 보내면 되거든요. 단가는 맞추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마인드로 저는 마찬가지로 그 품목을 늘리고 싶다. 그럼 간편식 사다 끓여가지고 좀 고기 넣고 그거 하시면 돼요. 네. 그런 게 제일 현실적인 접근 같아요. 본인이 점점 판단하시고 비용을 들이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식당에 갖고 정말 성공하냐 그러면 성공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해야만 한다면 부부끼리 하는 거, 그 이상을 확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오랫동안 집안의 생존에는 지장이 없어요. 네, 생존에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추가적으로 꾸준히 모아가지고 이렇게 목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 부동산 투자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안 올라가고 망했을 때 빚으로 내가고 샀을 때가 문제인데요. 이자를 못 내가지고 쪽된 이자를 못해서 완전히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빚으로 절대 가맹점 들지 말아라. 망한다. 그다음 빚으로 퇴직금을 하더라도 자기가 만약에 실패했을 때를 계산해서 퇴직금으로 쪼개서 조금씩 사는 것 이거 중요하다. 그다음에 투자를 할 때도 빚내서 투자하고 이자 못 갚으면 그것도 나중에 큰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생각도 안 했을 때를 생각을 하셔서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빚내서 가맹점 하지 마십시오. 가맹점 한 달에 500 가져가기도 힘들고 커피 전문점을 해도 500 나오기 힘들어요. 이런 부분 진짜 잘 되는데 거기는 500와도 3년 걸립니다. 자기 인건비 때 그 시간에 다른 데 취직하시는 게 나아요. 네. 취직하시면 100% 순이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맹점을 섣불리 접근하지 말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방법대로 하는 게 경험자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방법대로 비용 안 들이고 외연 확대가 안 되는 데는 제가 먹고 사는데 부부끼리 하는 거 그 이상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잘 되면 추가로 주변에 조그만 매장을 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여기 나 있고 카페 근처에 있고 이렇게 잘 되는 데는 더 잘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